반갑습니다. 예. 인터넷 강의를 혹시 저랑 만나보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임용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면 선생님이 시간을 좀 많이 쓰셔서 저한테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수업할 때 시간 넘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30분 안에는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시간 내에 맞추고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공부하러 모이신 거 아니니까 시험 지문은 보여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이지 뭐지 하고 보실 거 없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한쌤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면접할 때도 한 명은 아빠 역할, 한 명은 엄마 역할, 누가 엄마고 아빠인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외로 하면 선생님 되게 세심하고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창, 홍리엔, 이걸 창, 바이리엔의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독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최근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는 다 중요해요. 근데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를 살짝 맛을 보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A와 자료 안 나눠줬어요. 여기 어차피 기출문제 우리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 왜 기출 분석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독해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다 있는 거라서 이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A하고 B 단락을 읽고阅读하고利用 B 中的 위주라고 해서 B 단락 안에 있는 어구를 사용을 해서 写出 써내래요. A 동그라미 소문자 A가 在新文化运动中, 신문화 운동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와 B의 상징 의미를 써내래요. 문제를 봐야 뭔 말인지 알지, 문제만 봐서는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문화 운동도 모르겠고, 写出라고 했는데 중국어로 써내는 거는 아시죠? 100% 중국어 발문되고 중국어로 100% 써내야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A 단락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노신이라는 위대한, 중국이 말하는 위대한 중국 현대문학가 노신의 광인일기라고 하는 소설의 이제 일부 내용이 발췌가 됐고요. B 단락은 이 소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 B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B 단락에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A가 뭐냐면 포하이 광이 나왔어요. 문제는 포하이 광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야. 한자 도금으로 또 있죠. 그러면 박해광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A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포화의광이 신문화운동에서, 신문화운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 알기는 해요. 여기에 신문화운동이라고 나와요. 보면은 오사, 신문화운동, 본질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설명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이 됐는지를 찾아서 문구를 찾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양반이에요. 찾아 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짜오주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찾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B. 이거는 알아보겠어요. 吃人. 이게 상징 의미를, 이 吃人이 상징하는 의미를 중국어로 쓰래요. 일반적으로 吃人,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라고 해서 아마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영화에서 봤던 인육만두도 있지만, 노신이 말하는 吃人이라고 하는 건 인성을 말살하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그런 행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때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B에서 찾아 쓰래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쓰지? 찾아 쓰지 않는데 이거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참고로 올해 문제는 쉽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문이 쉬웠거든요. 게다가 이런 게 짜오주가 아니고 짜오주 문제도 있지만 찾아 쓰라고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문제에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 조건이 정확해요. 그래서 요것도 신문화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틀리신 분들이 꽤 돼요. 잘못 찾아서. 기본적으로 일단 답도 간단하게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중국 현대문학 강도, 현대문학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 작품의 주제 및 저작 의도 이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평가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 임용고사를 보려면 시험을 보려면 시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말고사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오는데 임용고사 시험 범위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인데 그 시험 범위를 이제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전범위예요. 전범위. 중국 문학, 어학, 문법, 중고급 독해, 회화, 어휘 다 포함돼요. 다시 말해서 중어, 중문학과, 중국 학과는 빠지는 건 있어요. 중국 관련 학과에 대한 건 다 나오는데 정치, 경제는 안 나와요. 사회 문화도 거의 안 나오는데 문화에서 좀 나오는 게 어때요? 한중 문화에 대한 이해, 어휘, 신조어 이런 거는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 시사 뉴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사드 배치를 중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임용고사는요, 다른 시험에 없는 독특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중국어 하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험, 제가 아는 한, 통대 입학시험이 어렵거든요. 막 듣고선 이걸 해야 되고, 막 요약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HSK 시험하고도 전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찌번공이 필요해. 그것도 공부해야 돼.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거 어법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해? 거기도 위에도가 있는데 그럼 해야지.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HSK 급수가 없는 분들도 시험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하기 전에 HSK 해야 되나요? 전혀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도 별로 안 돼요. 예전에 했으면 모를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요 평가 영역에 근거를 해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아까 나왔던 그 문제는 노신의 광인일기라는 소설 이런 거잖아요. 현대 문학을 강독할 수 있는 어떤 실력, 고급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작품을 보면서 주제가 뭐지? 저자가 뭘 표현하려고 했지? 그거를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포화의광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포화의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피해 망상증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망상증 환자가 이 신문화운동에서 어떻게 행동을 발현을 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한 번 꼬여있는 문제여서 어려웠어요. 피해 망상증은 사실은 광인 일기에서 나의 친구인 광인이 피해 망상증 환자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통 문화 보수에 대한 봉건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나왔거든요. 근데 신문화 운동에서의 포화의광은 피해 망상증은요. 어떤 쉽게 말해서 선의 피해 망상증 전통에 대한 반항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요즘에 신문화 운동이면 어떻게 개혁이거든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맨 뒤에 나오는 이거예요. 신의 혁명을 지토에 격퇴하는 데 있어요. 신의 혁명을 격퇴한 후에 신의 혁명 언제 있었죠? 1911년에 있었잖아요. 반쪽짜리 혁명이에요. 완전 성공한 혁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인데 여기 더욱더 샤오장의 후구니레오라고 했는데 샤오장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휘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과장하고 함부로 날뛰는 복고의 역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역류는 뭐냐면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흐름. 이런 사람들이 포화의광이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요. 포화의광도 모르겠고 샤오장도 모르겠고 지금 광일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신문화 운동도 모르겠고 사실 이게 1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알고 파악하고 독해하고 어휘 쌓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문제는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출랑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성의 사람의 보편적인 행복을 말살하고 인성을 말살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서 이 문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요걸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 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못 찾아서 문제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은
중국 문학개론의 작가 작품도 알아야 되고 대표 작가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요. 독해 감상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문제는 다 올해 문제입니다. 직전 연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것도 뭐라고 했냐면 두 단락을 제시를 했어요. 읽고 A와 B를 써내래요. 이제 빈칸이 뽕뽕 뚫려져 있어요. 기입형 문제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B에 근거해서 조슈에따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소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또 이 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의 시험 답안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쓰래요. 이거는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작문 실력으로 중국어로 써내야 돼요. 그리고 이지 타의当时科举制度的看法라고 해서 이 사람의 타가 누구냐면은 조슈에따오죠. 이 사람의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도 한번 써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A, B도 써야 되고 평가도 써야 되고 이 사람의 과거 제도에 대한 생각도 다 중국어로 써내야 되는 이런 5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쫙 길잖아요. 딱 보면은 오경제 나왔네요. 유림회사 포성명 나왔네요. 요제지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다만 오탈자 요제지인데 지자를 잘못 써서 뜻지자인데 뭐 갈지자 이래서 틀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쉬운 거. 문학사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 다음 B는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오경제의 유림회사의 그 소설 부분이 발췌가 됐어요. 여러분이 읽고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충 눈에는 그래서 보이죠. 백과소설이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 뭐냐면은 조슈에따오가 말하자면 평가위원, 채점위원이에요. 그 다음 판진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보고 안 봐. 던졌다가 다시 한번 봤더니 어머야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을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평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좋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가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평가를 좋게 했다라는 그 과정을 중국어로 여러분이 작문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의 과거 제도에 대한 당시 과거의 제도에 대한 견해를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쭉 보면은 어머야 어때요? 세상이나 후투士官들이 아마 얼마나 많은 영재를 어때요? 취샤라 이런 단어 좀 알아야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눌러서 없애버리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은 뛰어난 사람의 답안지도 제대로 안 보고 채점이 안 되면은 그냥 영재가 인재가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과거 제도를 은근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아는 것까지는 됐어. 근데 그걸 중국어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참고 답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유림회사도 쓰고 요제지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나왔고 요거를 중국어로 써야 돼요. 周学道对范进考卷的评价 이렇게 써놓고 其实周学道内心不喜 기분이 안 좋아. 他对范进考卷的评价并不好. 평가가 안 좋았는데 但念了3遍之后 몇 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才了解范进的考卷是一篇好文章. 좋은 문장이다 생각을 하고 于是周学道给了范进第一名.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는 보면은 그 단락을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어도 힘든데 알아보기도 힘든데 내가 그걸 중국어로 요약 정리까지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周学道对当时科举制度的看法는他觉得是让糊涂士官对英才的考卷评价不正确하다라는 거. 포인트 이거죠. 不会识别人才 이거죠. 인재를 알아볼 수가 없다. 他觉得当时科举制度容易埋没英才. 영재, 인재를 메모래 버리기가 참 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한국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중국어로 또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연습을 또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한숨이 나고 난 저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1년 공부하고 붙습니다. 심지어는 중문과가 아닌데도 되더라고요. 막 복수 전공이 경영학과인데도 되고 심지어는 미술 전공하신 분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수생도 많이 붙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도 붙는 같은 과 한 같은 과에 4학년이 3명이 붙은 그런 데도 있어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모르죠.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회화, 관용적 표현, 관용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울 거예요. 문제는 해석이 되죠. 아래 대화 내용을 근거해서 간단 명료한 말로 A와 B의 의미를 써내래요. 근데 어떤 게 낫나. 아이고 쉬워라.
AP 대화잖아요. 허시지오하고 왕라우가 뭔지 알아요. 근데 허시지오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우리 결혼식에 간다, 결혼식에 참가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중국어로 써내야 돼. 오탈자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부조 왕라우라. 근데 문맥상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호라비, 이제 독신이 아니네. 근데 문제는 그걸 중국어로 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내야 맞는 그런 문제가, 요거는 기평으로 나왔었어요. 기평은 참고로 2점짜리 문제니까 1점,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점 만점 중에서. 요거는 어휘로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현대 문학사도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97년부터 우리 중국어 임용이 시작이 됐는데 예전에는 현대 문학은 아예 건드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범위가 자꾸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중국 현대 문학이 상당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가 작품 역시 대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물어요. 참고로 여기 나온 거는 아까 말했듯이 평가 영역, 다시 말해 시험 범위라고 했죠. 근데 작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예요. 다. 중국 현대 문학이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은 역시나 중국어로 발문이 됐습니다. 중국어 문제만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의외로 중국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어 주관식 문제 때도 이제 그 모의고사 출제를 하면 한국어로 문제를 내고 또 중국어로 그거 바꿔서 낼 때 정답률이 확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중국어 문제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래 AP 단락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국 현대 소설 창작의 경향을 설명한 내용이래요. 그리고 AP에 나타난 순서대로, 즉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래요. ABCD를.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혹시 한명님이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 그럼 이해가 많이 되시죠? A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쭉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우리 이제 배우면 다 알아요. 상하이 센다이 파이 나왔죠? 이실리오. 여기서는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상해 해파 신감각파에서 우리 배우거든요. 그 출제 분석에 보면은 우리 그 독해 시간에 현 당대 문학사 교정을 하는데 그 책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올해는 안 해야지 하다가도 보면 똑같은 지문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서 올해도 지문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몇 개가. 심지어는 그 과를 외우면 이 순서 배열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과만 외웠어도 순서대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30년 됐고. 그 다음 B는 농촌소설 조술이 나왔죠. 조술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1940년대 활약한 국통구라고 나오는데 국통구 그 다음에 고통취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유남구도 나오거든요. 근데 공산당 통치 지역의 아주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샤이어 단파이라고 나왔는데 빙수티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나왔고 40년대 활약한 거. 그 다음에 3번은 심근문학이라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죠. 우리 어떤 심근문학은 뿌리찾기 문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80년대 이거는 저 뒤에가 있잖아요. D가 뭐냐면은 보면은 그래요. 强调本着内心的要求从事文艺活动이라고 해서 쭉 있다 보면 쯔슈티 나오는데 우리 이광 어딘가 그 보면은 그 욱달부의 자전적 서정소설 나오거든요. 창조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예술을 위한 문학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문은 똑같아요. 그냥 그거 보면은 그대로 순서 배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독해력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뭘 쭉 배우면은 이거는 1년 동안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틀리면은 이거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남들 다 맞추니까. 그 다음에 중국 현대 문학사 할 때 시대사조, 문학사조 연관성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현대 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사실 문학사가 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 평가 영역에서도 출제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문학사만 출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학사가 되게 시시하게 조금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되게 많이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 문법이 안 나오다 어떨 때 오래가 되면 문법 대박이 터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현대 문학사는 아주 작품들을 산문, 소설, 시도 배우고 많이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전 문학도 그렇지만 현대 문학사는 더더군다나 역사를 모르면 뭔 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사조, 문학사조 연관성 이해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식을 자꾸 표현하는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임어당 산문창작 특징에 대한 논술이다 하면서 A, B를 써라 해서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머당 일단 나오면 이것도 현당대 문학의 그 지문이 완전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뭐와 한적을 창작의 특색으로 하는 뭐가 굉장히 인기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난이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머당이 뭐 논어, 인간세, 우주풍이라는 산문 잡지, 이렇게 소품문 잡지를 내면서 노신코를 납작하게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왔었어요. 이머당 산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문이 길게 제시가 되고 답은 유모 소품 산문, 그러니까 유모 그 한적 산문이라 해서 유모를 써야 되는데 역시나 오탈자가 나면 완전 틀리는 거죠. 소품문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역시나 그 공부하면 학습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문강도 고전 독해 이건 또 뭔가 했는데 고문을 여러분이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문제가 굉장히 길죠? 어떻게 나왔냐? 역시나 A, B 두 단락을 제시를 합니다. 요즘에 유행이에요. 한 단락만 제시 안 해요. 한 단락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단락이 서로 다른 작품이에요. 하고서 우선 A에서 문제 해석이 되나 보세요. A에서 찾으래요. 뭘 찾으라? 이 A의 의미하고 비슷한 말을 찾으래요. 그 다음에 현대한어로 설명하래요. 나라 사람들이 왜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공지, 고주 했고 려지, 광지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래요. 고문을 보고 현대한어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에서 찾으래요. 뭘? B가 보여지는 태도와 비슷한 구어즈의 행동을 표현한 그 말을 찾으래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쉬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사실 지금은 힘들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송서에 나왔는데 사실 송서는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고문치고는. 여기서는 이게 우양이 나왔고요. 구어주도 다 지금 나오고 있죠. 구어련도 나오고 비달락은요. 구런의 어부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작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근데 이 구런의 어부사는 기출도 됐습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다 하나하나 해석 안 하고 얘만 보면 돼요. 얘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돼요. 능이시 토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능이 세상과 더불어 토이 하면 그대로 도금을 읽으면 추이, 변화 추이에 따라, 그러니까 변화에 따라. 즉 다시 말해서 능이 세상과 더불어 변화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부가 이 내용은 스토리나 일일이 얘기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게요. 어부가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즉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면 나도 그렇게 변하면 되잖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라라는 말의 취지로 했는데 그런 융통성 있게 살아라라는 말이 어디서 구현됐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읽고 얘가 뭔 말인지 현대한어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양은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베라의 우양 들어보셨죠? 이 양이 뭐예요? 우리 많이 써도 베라의 우양은 많이 쓰는데 양이 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글자고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네. 양은 병이에요. 병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샘물을 마시면 다 미쳤대. 그래 광천이래. 근데 그 나라의 고준 왕만이 그 물을 마셔도 안 미쳤대요. 그러니까 괜찮았대. 그 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양이라는 거는 병들지 않았다. 미친 병이 들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남들은 다 미쳤고 이 사람만 안 미쳤으니까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의 병을 고쳐야 해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물을 마시고 미쳐버렸다. 그러면은 우양이라는 말 자체는 현대한어로 바꿔줘야 되니까 미치지 않았다. 물을 마셨는데 미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위시, 위시, 토이는 뭐냐 세상과 더불어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변화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구어준이 물을 마시고 미쳤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뿌광 문제 자체가 미치지 않았다. 결국 병을 얻지 않았다 써줘도 되고 그다음 이 이유가 뭐냐 쭉 이걸 개괄하는 거야. 고문을 보고 현대한어로 개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유도 쓰라고 했었고 요것도 쓰라고 했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 지들은 마셔서 다 미쳤는데 이 구어주는 안 미쳤다. 구어주는 안 미쳤으니까 이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다가 이 사람의 미친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 함께 구어주 이제 왕을 잡아다가 치료하는 거죠. 그 왕의 광지 미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들 마셨는데 미쳤는데 저 왕은 안 미쳤으니까 잡아다가 미치게,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한다, 그 이유로 잡아다가 치료한 거다. 지들은 미쳤는데 왕은 안 미쳤으니까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게 태도가 보여진 건 결국은 이 사람이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취했다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문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또 이제 시험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미연 선생님이 그 강의하시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수업예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소개해 주려면은, 일단 문제 자체가, 이거 학생의 장문이다, 틀린 걸 수정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틀린 거를 여러분이 착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쌤이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교과 내용학에 있어요. 교과 교육과 한쌤 강의를 하시는데, 교과 내용학에 뭐 중거 문법, 문화, 그 관련돼서 어학개론 해가지고 중거 독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부를 하다 보면 착별자도 한쌤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모든 착별자를 다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해를 하면 독해는 수많은 텍스트를 많이 봐요. 보면 이 글자로 이렇게 쓰고 알잖아요. 그러면 보면 뭐가 틀렸는지 사실 눈에 굉장히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딱 보면은 얘랑 얘가 틀렸대요. 그럼 매리고 얘는 샹쇼인데 대충 공부하신 분은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요. 글자가 틀렸잖아요. 매이가 틀렸고 샹이 글자가 왜 틀렸잖아요. 이걸 골라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틀렸게? 그러면 읽어보고 착별자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환상 여기 틀렸죠. 그 다음에 슈이미엔 할 때 미엔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교과 교육학에 연결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독해 공부하면서 이런 것 언어의 민감성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었을 때는 일단은 메이는 음이 비슷해서 이 메이랑 비슷해서 틀린 거다. 그 미엔 같은 경우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나는 자형이 비슷해서 이게 헝이잖아요. 근데 이 샹쇼 할 때 샹하고 헷갈릴 줄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 여우가 자형이 비슷해서 이게 없는데 어때요? 화는 이게 없는데 얘는 지금 이걸 해서 여우가 됐다. 그래서 요걸 어때요? 요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중국어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휘수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외워놓지 않으면 벼락치기가 절대 안 되는 거죠. 다음 성어 나왔어요. 동물, 이게 힌트예요. 동물 명칭이 들어간다. 이게 또 힌트입니다. A, B가 뭔지를 쓰래요. 그 다음 이 성어의 뜻을 해석하래요. 뭐로? 중국어로. 그래서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쭉 보면은 화셔 텐주, 이게 셔가 들어가야 되는 거, 러마 시투라고 해서 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얘가 기출수거거든요. 우리 다 배우는 건데 문제는 셔나 마는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얘 뜻을 중국어로 써야 돼요. 한국어는 대충 알겠는데 중국어로 쓰라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분석하는 것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중국어를 답을 써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A라고 썼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B라고 생각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써 내려가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성어 100에 다 있는 두 성어여서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올해 보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방향도 어휘를 꾸준하게 하되 중국어로 풀이하는 거를 참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그 기출 적중 자료집에 보면 뭐 적중했다 이렇게 나오는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유형을 되게 많이 제가 예전에 많이 훈련했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밑줄 긋고요. 백화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백화 해석은요. 중국인들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중국 중고등학교에 고문 밑줄 해놓고 백화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해서 이거 왜 내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습은 해요. 그래서 많이들 잘하게 됐는데 진짜 백화 해석은 똑같이 해석 안 하면 틀려지는 거니까 차라리 뭐 하미를 써라라든지 내지는 현대한어로 까이코하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문제를 냈는데 결국 까이코하는 게 나왔죠. 이유를 찾아 써라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석 문제도 어휘 해석 문제도요. 하다 보면은 중국어로 중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어휘나 사자성어 이런 거 보고 자꾸 중국어로 해석하는 훈련 내지는 그거를 왜 암기하는 훈련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짜오지 능력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시험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어휘 시간에 한쌤도 정리를 해주시지만 독해하면서 계속 나오는 어휘들이고 이걸 또 써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은 이론만 들어서 뭐 난 합격할래 이거보다 이론 독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독해가 굉장히 든든하면요.
수석 차석으로 합격을 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독해 잘하는 분들은요, 이론도 잘해요. 근데 이론 잘하는데 독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좀 학습에 손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즉성으로, 속성으로 싹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경우 문제 해석이 안 되거나 내지는 잘 안 써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독해를 하면 굉장히 기본기가 다져져서 이론을 외워도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지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해석을 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쓰기 힘들거든요. 일단 몇 개 외우시고 다음에 복습할 때는 가리고 내가 한번 써보고 맞게 했나 한번 비교해보고 빠진 부분 채워놓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어를 써보는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어, 전공 중국어 독해 몇 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고급 중국어가 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공 80점 만점에 문항수가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문항수가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요것도 내고 대화문도 내고 저것도 내고 평가 영역 골고루 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평가 영역에서 아예 못 건드려주는 부분도 있고 내지는 평가 영역을 통합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중고급 중국어가 다 범위에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거 위주니까 중급 중국어가 잘 등장을 못하는 거죠. 대화문에서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일반 중국어도 많이 나왔거든요.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소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급 독해가 되려면은 노신 정도 산문, 소설이 원문으로 읽고 뭔 말인지 상징 의미도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신 소설 번역본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읽으셨다면 우리 시험 보려면은 그게 아니라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우리 1월 달부터 계속해요. 소설, 산문 이걸 꾸준하게 하거든요. 1년 동안 다 보는데 1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십 작품 내지는 문제풀이반까지 모의고사까지 하면 100작품 이 정도는 하는데, 현대 문학 작품이 수천, 수만, 수십만 작품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별을 해서 보고 그 작가의 어떤 사상 내지는 의도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 누가 나와도 이 사람은 원래 노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문제 분석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보통은 당신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는 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찾았어라 내지는 이유는 그러면 다 찾았어요. 수능식인 거예요. 마치 국어 시험을 중국어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시험이 어디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당연히 없죠. 이거 없어요. 그리고 HSK도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통계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HSK 수업도 좀 듣고 통대 수업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통대는 게다가 뉴스예요. 뉴스 막 듣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만 하시고, 간혹 가다 보면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면접 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속에서 머리 깎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범위가 확실하고 무슨 고시, 사법고시처럼 책이 막 이렇게 있어서 이것만 내가 다 외우고 이해를 하고 이러면 써낼 수 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데, 변화가 너무 커요. 이 문제가. 임용이 너무 변화가 커요. 참고로 지금 서다평이라고 우리 보통 읽었는데, 이 시험 바뀐 게 올해로 3년째인가 4년째거든요. 근데 이게 유행을 타가지고 한 5년을 못 넘겼어요. 그 전에 주관식에서 객관식도 갔다가 이제 중간에 좀 했다가 완전 중고 100% 발문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새로운 유형이 막 등장하고 옛날에 나왔던 게 또 안 나오고, 평가 영역에서도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는 사실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데, 학원은 기출문제 분석해서 에 맞게针对性的指导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조금 덜 힘들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혼자 힘들게 2년, 3년, 1년에 끝날 거 하지 말고 2년에 끝날 거 5년 걸리지 말고 바짝 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 기간제 해도 돼야 하는데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합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간제를 할 거면은 같이 공부를 병행할 거면 장기전이 돼요. 근데 기간제를 하기 전에 어느 한 해 내지는 2해를 완전히 몰입을 하신 분들은 기간제 하면서 같이 합격을 그냥 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기간제 뭐 시간 강사 내지는 회사 다니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4학년 졸업하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파악, 요약 정리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주제 파악은 나는 했는데 중국어로 요약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파악하고 써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써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채점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지금은 뭐냐면 많이 담아야 돼요. 내가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 나중에 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명 선생님도 이거 외우라고 막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독해도 이걸 외우라고 제공을 해주면 그걸 일단 외우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좀 빨리 시작해. 하프 모의고사라고 그거 하면서 써내는 연습하고 채점 받고 이러면 아 내가 이렇게 써내야 선생님이 알아보시는구나. 이거 자꾸 평가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본인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급 어휘 활용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휘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까 샤오짱이니 포화의 광인이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어학연수를 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외 한어에 나오는 그런 어휘를 넘습니다. 문학작품에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대외 한어에서 배우는 그 어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시지우라던가 관용어나 습관용어 같은 거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를 내가 무슨 사전에도 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따로 외워놓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수리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수리의 유명한 소설 중에서 小二黑结婚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주관시 시대에 그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었고 그 변성이라고 심중문의 작품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밑줄 긋고 여타취바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때는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였거든요. 여타취 할 때 그 여우는 리여 할 때 여, 타人할 때 타, 취는 가다 취예요. 여타취바 모르는 글자는 없잖아요. 뭔 말인지 그게 관용어예요. 맘대로 하라고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중국어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급 어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중국어로 다 써내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이 있잖아요. 서답형인가 서술형, 논술형, 기입형 이걸 내가 답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글자가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올해는 관건이 글자 틀린 글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다들 잘 봤기 때문에 글자 틀리면 그냥 바로 가고 사자성어는 글자 하나 틀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지는 작품명은 틀리면 그냥 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별자 이런 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착별자는 여러분이 오늘 착별자 수업입니다. 8강에 끝낼게요. 8강 완성. 이게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오랜 기간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길러야 내가 딱 보면은 나 이거 틀렸는데 그 다음에 이걸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데 그건 수많은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지 단기 속성 과정으로는 길러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그 어휘에 대한 의미 파악도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사전이 뭐예요 보통은? 네이버 사전? 요즘에도 뭐 진명사전, 고대사전 이렇게 많이 보나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면 나중에 천천히 한한사전, 중중사전을 보라고 하거든요. 내지는 바이두에서도 그 사전, 바이두 사전이나 아니면 뭐 즈바 같은 거 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보통 문학작품에 나온 고급 독해에 나오는 어휘는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 정도 의미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걸 알아야 문맥이 해석이 되는 그런 어휘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고급 독해를 하면서 그 고급 독해에 대한 어휘를 파악해야 돼. 아시다시피 영어 뭐 복화 뭐 이러는데 보케블러리 어휘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샤오짱 과장하다 하면 절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거는 문장 속에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문장을 독해하고 거기서 단어를 뽑아내고 그렇게 흡수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이제 어휘니까 어휘만 따로 준비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특히 한명 선생님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론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마인드맵도 하시고 주로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보면서 칠판에도 쓰고 그래서 그때 쓰면서 착별자 같은 경우 훈련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 답안 작성 중요한 건 아시죠? 중국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니에요. 중국어로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로 써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중국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답안을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의 방향에 맞게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보게끔 써줘야 되는 거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또 이게 쉽게 시쳇말로 삽질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하느냐면은 심도 있는 작품 강독, 특히 문학사 흐름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신이 나오면 사실은 노신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노신 와이프 누군지, 노신 첫 번째 부인 누군지, 노신이 어디서 유학을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그게 다 스토리가 나와요. 왜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의 작품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노신이 살았던 시대가 몇 년도인지를 이해 못하면은 노신의 작품의 의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용에서 가장 좋아하는 현대 작가가 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신 특선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노신이 또 나왔잖아요. 그쵸?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근데 노신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고문은 참고로요. 제일 많이 나오는 작가가 당송 팔대가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8명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의 작품 언제 다 읽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작가가 한유, 유종어이거든요. 근데 계속 작년에도 나왔어요. 한유, 유종어 계속 나왔거든요. 올해는 안 나왔어요. 누구게 나왔어요? 구런께 나왔어요. 구런은 옛날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송나라, 우리 당송팔대가라고 하지만 사실 고문은요, 당나라 때 거 더 많이 봐요. 송나라 때 것도 중요한데 송서는 사실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작품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출제 비중이 높은 거는, 빈도가 높은 거는 당송팔대가의 고전 산문 이나 결국은 근본적인 나의 고전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단기 속성 내지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 한 권으로 끝내는 뭐 이런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쭉 읽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나온 고문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꾸준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고문을 80작품을 강독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너무 아까운데 80작품 강독하는 동안 그분의 고전 실력이 고문 실력이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우 다 쓸데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 손해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결국은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 고급 독해라는 거, 고문과 별도로 그 고급 독해라는 거는 중국의 문학가가 쓴 산문, 소설 이런 것을 원서로 읽고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은 힘들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휘 암기 및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기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시험을 보통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차 지필을 보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나 10월 11월 달에 어휘 안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 소용 없어요. 1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평가 영역이 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분들은, 불합격하는 분들은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야. 꾸준하게 다 다져왔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 분석 연습.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올해도 제가 모의고사는 안 들으셨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문제 분석하는 게 너무 출제 의도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문제 너무 떨려가지고 문제가 눈에 안 들어요. 이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그렇게 빨리 3월달부터 보는데 문제 분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었다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걸 잘못 썼어. 이거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사실 언어 사용력 중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기도 잘 안 될 뿐더러 듣기는 제일 금방 귀가 트여요. 쓰기가 제일 안 돼. 근데 우리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듣기 안 해요. 영어에서는 듣기 평가가 우리는 듣기 안 해. 그러니까, 읽고 말하는 거는 2차 면접할 때 심층 면접으로 중국어 하거든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쓰기하고 읽기가 돼요. 독해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 읽기, 문제 분석이 안 된다는 거, 그건 공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암만 무슨 내가 작품을 많이 읽었으면 왜,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하면은 딴 말을 써놓는데,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 깎고 산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모의고사를 어디서 볼 거냐는 말이죠. 공언컨대 이 문제가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한 건 중국의 중고등학교의 그 국어 문제가 비슷한 게 있는데 또 거기 있는 게 다 반영되는 건 또 아니에요.
대학교 문제하고도 또 달라요. 우리 대학교에서 봤던 그런 문제하고도 완전 방향이 또 달라서 특화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분석은 모의고사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평가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 개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면접도 하물며 나 혼자 이거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객관적인 전문가가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러면 바로 수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답안 작성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암기. 제가 그런 말 항상 해요. 양동이에도 우리 차야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중국어로 안 써줘요. 당연히 안 써지지. 내가 담아놓은 게 없는데 머릿속에. 잉크 얼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가 물이요. 이렇게 땅을 흐를 때요. 이렇게 흐를 때요. 구덩이가 있으면 물이 반드시 여기를 들어갔다가 여기가 차야 다음을 흐르는 거죠. 순서대로 해야, 순리대로 해야지. 어떤 분들은 이거 상관없이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져야지 그게 넘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없이 그냥 무조건 난 시험만 잘 보고 싶어, 이 일 절대 안 돼. 그런 분들은 설사 커트라인 근처에 갔다 하더라도 0.1점, 신기하게 기입형 하나에 2점인데 0.1점 차로 떨어지죠. 그런 경우 있어요. 0.1점, 2점 차로 떨어져서 1년, 2년 공부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문제 근거해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문도 하고요. 현대문에서도 현대 산문, 그 다음에 소설 매주 보고, 물론 시, 고전 시가도 보고, 현대 시가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어휘도 굉장히 중요해서 고급 독해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좀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길러드리려고 어떤 작품을 읽느냐보다 여러분이 독해 수업 들어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물론 제가 했던 데에서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죠. 적중을 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제시를 하되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 수업을 1화부터 쭉 꾸준하게 들으면은 선생님 독해는 돼요. 다 그런 말은 해요. 그래서 독해 되고, 이제 나중에 힘든 건, 가장 힘든 건 말씀드렸던 거죠. 쓰는 게 잘 안 돼서, 문제 분석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지문 파악은 웬만큼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전략을 세우실 때, 내가 교육학도 해야 되죠. 한국사 안 하신 분은 그것도 해야 되죠. 한국사 먼저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해요. 한국사 급수 따놓으시고, 교육학, 이론, 독해, 이런 식으로 나누되, 처음에 내가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문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고문은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 고문 비중은 조금 줄이고 현대문을 더 강화한다거나 내지는 이론 부분을 더 강화한다, 시간을 조금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시험, 어쨌거나 이거는 고시기 때문에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아이들 통보고 갈 때 문 닫고 들어가면 개고생하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꼴찌하면 뭐해? 아무리 좋은 학교 들어가 꼴찌하면 뭐해? 임용고사 문 닫고 들어가도 좋아요. 커트라인으로 합격해야 하면 그냥 행복하게 평생 교사, 내가 원하는 교사 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그 선을 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정도 수준에 오르도록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수석하고 누가 사석이고,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누가 더 했느냐, 누가 더 많이 흡수했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독해를 잘하고 재밌다, 독해가 재밌어, 이런 선생님들은요, 나중에 보면 진짜 수석 차석을 해요. 여러분 아마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수석 차석하신 분들은 독해가 나중에 재밌어가지고 엄청 답안 작성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용은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고 낯설고 이렇지만, 생소해서 어렵지만 알게 되면 방향도 잡히고 공부하다 보면 또 보이거든요, 길이. 그래서 절대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문제 자체가 중국어로 100% 출제되고 중국어로 써야 되니까 숨이 막혀, 너무 힘들어, 이러지만 사실은 잘 뜯어보면요, 이 문제가 범위는 넓지만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이게
얕다고 그러거든요. 범위가 되게 넓은데 되게 얕아요. 이게 박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박사 그런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무슨 논술형이라 하더라도 깊은 막 분석력 이것까지는 원하는 거 아니고요. 요 정도 공부를 하면 거의 다 잘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